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의 MC 강영원입니다. 여러분 두통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목에 통증이 있다. 그리고 식사할 때 턱에서 계속 딱딱 소리가 난다. 이거 건강의 이상신호. 특히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경추 2번의 문제입니다. 경추 2번의 그 모든 것들 뭔지 모르시겠죠? 오늘 다 풀어드릴게요. 한의사 추동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비솔 한의원 원장 추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참 예뻐요. 나비솔 한의원. 어디 있습니까? 장산역에 있습니다. 장산역 쪽에. 그 나비솔 한의원 때문에 장산역에 진짜 그 유동 인구가 많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추동진 원장과 함께하는 경추 2번. 타고나셨네. 추동진. 경추동진.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경추동진 괜찮은데요? 경추 2번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에 많은 뼈들 중에서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뼈를 하나 집으라 하면 네. 경추 2번이에요. 네. 경추 2번은 세 가지 방향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신 척추의 기준 축에 대한 역할, 두개골 머리뼈의 무게 중심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가 턱의 움직임에 대한 네. 운동축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로서 경추 2번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추 2번.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경추 2번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제가 목 디스크 진단받을 때 뭐 3, 4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번 어디 있습니까? 경추 2번은요, 네. 우리 요 머리에서 네. 뒷머리뼈를 보면 뒷머리뼈 끝부분이 있거든요. 끝부분에서 살짝 내려와서 만져보면 바로 경추 2번을 만질 수가 있어요. 이 옴폭하게 들어간 네. 여기예요? 많이 바로 누워서 만지면 네.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만지고 계시죠? 만지고 계시죠? 여기. 그래서 이 경추 2번을 수평으로 싹 하면 귀가 있고요. 예, 귀 있고. 귓구멍이 있고 네. 그 발 앞에 턱관절면이 있어요. 우리 이 턱관절은 얼굴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그리고 볼록 튀어나와요. 턱관절뼈가. 요게 관절뼈가 앞으로 움직인 모습이에요. 다시 네. 바로 하면 쏙 들어가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턱관절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척추가 나눠져 있잖아요. 경추부터 시작해서 경, 흉, 요, 천, 미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데 경추 2번이 틀리면 그 밑에 미축까지도 영향이 간다. 다 틀어져요. 우리 추동진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 경추 2번의 핵심을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커피의 척추, 커피의 중심인 올드머그 역시 오늘 저희 건강튜브와 함께합니다. 경추 2번, 턱 관절이 안 좋다, 척추가 좀 안 좋다, 나 약간 목이 좀 뻐근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추동진 선생님께 지금부터 댓글 질문 많이 주시고요. 그 댓글을 다시 까보면 올드머그에서 드리는 최고급 드립 커피 세트를 여러분께 챙겨드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끌어올릴 건강 튜브.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경추 2번 같은 경우가 머리랑 목이랑 연관돼 있는 그 신체 부위잖아요. 그래서 아까 쭉 오면 이제 턱이랑도 관계가 깊고, 근데 잘 이해는 안 돼요. 사실 턱은 앞쪽에 있고 경추 이게 뼈는 뒤쪽에 있고, 이게 왜 그렇게 크게 연관을 받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턱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는 우리가 입을 벌릴 때 앞으로 관절이 완전히 슬라이딩 하듯이 빠지듯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관절이 쑥쑥 빠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예전부터 학자들이 이 턱관절은 도대체 어디를 운동축을 해서 움직이는 걸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한 치과의사분께서 이 턱관절의 움직일 때는 반드시 경추 2번을 운동축을 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해서 밝혀내게 됐던 거였어요. 여기 있는데 이 중심축은 뒤에 경추 2번이다. 사실 우리가 말하고 먹고 하는데 이 악관절이, 턱관절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경추 2번에. 맞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경추 2번이 만일에 제 위치에 있지 않고 틀어지게 되면요, 운동축이 틀어졌으니까 그 운동을 해야 될 관절은 어떻게 될까요? 틀어지면 관절은 삐뚤어지고 안 좋은. 맞아요. 관절도 틀어져서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후로 앞에 있는 구조물과 뒤에 있는 축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뒤에 있는 축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럼 앞에 있는 움직이는 물체는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축이 틀어진 방향에 맞춰서 얘도 틀어져서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같이. 그래서 경추 2번의 균형이 틀어져 버리면 반드시 턱뼈의 위치도 틀어져 버리게 돼요. 이 턱관절과 경추 2번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서로가 같이 움직이는 한 세트,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같이 움직이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있을 시에 어떤 질병이나 증상이 나타나는지.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나는 여기가 아픈데 이것도 경추 2번인가 턱병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게 있어요? 턱관절이 당연히 틀어지게 되니까 네. 턱관절에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겠죠. 네. 음식을 씹을 때 그렇죠. 턱이 아프거나 저작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다가 입을 벌리려 하는데 입이 잘 안 벌어지고 걸려가지고 네네. 그리고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마다 자꾸 소리가 나거나 네네. 그런 턱관절의 기본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턱관절의 관절이 후방으로 밀려 나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후방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귀를 너무 아프게 해요. 귀 속 속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귀 주변을 뻐거나 뭔가 우리한 통증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돌발성 난청을 만들기도 해요. 무섭다 이거. 네. 그래서 턱관절이 이 관련된 증상들이 사실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심지어 뭐 안구의 통증, 눈의 통증. 안과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눈알이 자꾸 아파요. 어근하게 압력이 차듯이. 그럴 수도 있고요. 비틀어짐에 의한 압력이 얼굴로 작용이 되어서 광대뼈 쪽이 자꾸 뻐근하게 아프거나 얼굴 뺨 쪽으로 자꾸 통증이 생기거나 하는 턱관절과 관련된 안면과 관련된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야 이건 뭐 그냥 담쟁이 넝쿨보다 심하네. 이게 계속 연결돼가지고. 두 번째는요. 네. 경추 2번은 전신 척추의 축에 해당되는데 직접적으로 경추를 명령을 하겠죠. 위치를요. 그런데 경추 2번이 틀어지면요. 3번도 틀어지게 되고 4번도 틀어지게 되고 5번도 틀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일자목이 생기거나 거북목이 되거나 아니면 목 디스크까지 앓거나 그러네. 그런 식으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 유발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은 경추 2번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어떤 증상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나도 그런 증상인데? 나도 경추 2번인가? 하고 의심할 수 있도록 어떤 증상으로 찾아오는지. 이틀 전에 오셨던 분 한 분이에요. 이 증상이 생긴 지는 지금 한 달 정도 됐다는데 우리 높은 데 올라가면 멍멍해지잖아요. 그 증상이 오른쪽 귀로 생기면서 귀 주변에 꽉 누르는 압박감이 생기고 오른쪽 눈 안구가 꽉 눌리는 동시에 압박감이 생기면서 얼굴, 목, 두통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도중에 나온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6개월 전에요. 턱이 한 번씩 빠진대요. 빠졌다가 괜찮아졌다가 빠졌다가 괜찮아졌다. 그런 증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자꾸 턱이 빠지지 하고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턱의 불균형이 계속적으로 한 번씩 유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유발이 되고 있으면서 그 상황이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어서 현재 이제 증상을 갖고 오신 거였죠. 본인도 치료를 받고 있고. 예. 또 다른 증상은 또 어떤? 틱 장애가 심한 애가 틱 장애요? 있었죠. 예. 이걸로 틱도 유발이. 예. 얘는요 틱 장애가 온 이유가 있었어요. 얘가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오래 전인가 보네. 예. 지금쯤 이제 고등학생이 됐겠네요.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2년 전에 그 애들하고 좀 사이가 조금 그래 되어서 좀 따돌림 비슷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구나. 놀림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틱이 생겨버렸어요. 안타깝다. 예, 틱이 생겨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다녔는데 2년이 지나면서도 틱이 사라지지 않고 현상이 이제 운동되기 심하게 되어서 저한테 오게 됐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경추 2번에 미치는 영향, 턱뼈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겠네요. 크죠. 우리가 그러니까 틱이 왔었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요. 어금니를 꽉 깨물게 돼요. 이를 안 예. 다문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입을 허허 벌리면서 허허 웃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쪽 어금니를 꽉 물게 돼요. 네네. 그렇죠. 이 힘이 경추에 바로 직접적으로 걸리게 안 돼요. 안 되겠구나. 이 상태에서 입을 한쪽 턱을 꽉 물어보세요. 뒷목이 어때요? 땡겨요. 바로 당겨버려요. 네네네.
오른쪽 턱을 이렇게 꽉 물잖아요. 예. 뒤에 여가 뻐근해져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돼요. 예.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다들 해보세요. 예. 다들 한쪽 어. 턱을 오른쪽 어금니 특히 그렇지. 한번 꽉 물어보세요. 뒤에 오른쪽 목으로 압력이 걸리니 바로 느껴져요. 이게 그런 게 있어. 뒷목이 뻣뻣해진다라고 하는 게 화가 나서 그러잖아. 이를 앙다 보니까 돼 있는 거고 다 연결이 되고 이게 경추 2번의 영향이 가고 목뼈의 영향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다른 얘기긴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요 네. 그냥 입을 벌리세요. 아니 벌려 그냥 예, 벌려. 입을 그냥 벌리세요. 아, 그러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내 네. 몸에 큰 충격은 그렇죠. 덜하게 될 거예요. 뭐 특정이도 있었고 그러면 이게 경추 2번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허리나 뭐 디스크 뭐 이런 데도 영향이 가요? 뭐 목 디스크도 있었고, 네. 예 그리고 어차피 턱관절 문제도 네, 있었고, 그리고 허리에 협착증이나 와. 허리 디스크에 대한 문제도 있었었죠.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곳이 경추 2번. 근데 이게 턱관절 질환을 알 수 있는 검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 턱은요, 목도 경추 2번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말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네?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는 횟수보다 네. 턱을 움직이는 횟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말을 더 많이 하죠. 침을 삼키고 말을 하고 네. 음식을 씹고 그 많은 동작을 턱 관절이 전부 다 버텨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턱 관절이 계속 균형 위치를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상태로 계속 쓰고 있을까요? 못 써요. 누구나 다 조금씩 틀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턱 관절의 균형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한다는 자체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불편하고 누구는 나는 괜찮은데 하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괜찮지가 않고 단지 뭐 이 정도의 불편함 나는 그냥 쓸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데 하면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좀 크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전부 다. 이거를 그럼 병원 가가지고 추 원장님한테 가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치료는 턱이 현재의 턱의 위치가 경추 2번하고 어느 위치에서 정확하게 맞는지 그거를 측정지를 이용해서 경추 회전 검사라든가 뭐 촉진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경추 2번을 중심으로 전체 목뼈를 스러스트라는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제자리로 잡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입에 지금 뭐 물고 있는 거 맞죠? 측정지를 물고 있죠. 측정지를. 측정지를 물고 네. 이제 한 장 한 장 측정지를 변화를 하면서 그 측정지 각각의 측정지 높이의 경추 회전 검사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해보고는 어느 특정 위치에서 경추 회전 검사를 했더니 목뼈가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위치에서 경추 2번이 제자리로 이동이 됐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는 이제 스러스트를 하는 거예요. 목을 옆으로 되게 시원하게 보이는데. 네. 툭툭 하는데 뚜두둑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소리 시원하게 잘 나죠. 네. 사실 경추를 함부로 이렇게 스러스트를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위험하잖아요. 왜냐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경추 2번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스러스트를 해야 돼요. 아하. 그렇게 해야지만이 전체 경추가 스러스트라는 치료 과정 후에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 리바운드 현상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추 2번이 턱 관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렇게 해서 경추 2번이 제자리로 이동이 되는 요 상황을 확인해 놓고 스러스트라는 치료 방법을 해야 됩니다. 뭐 마사지 같은 거 받으러 갈 때 목 두두둑 소리 나게 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위험해요. 그거 되게 위험하답니다. 이게 방금 우리 추동진 원장께서 하셨던 거는 스러스트라는 전문적인 치료 방식으로 목을 비틀어 가지고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소리가 많이 난다고 목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 그 절대 소리는 아니고. 사실 의미는 없어요. 뭐 공기가 빠진 뭐 이런 소리니까. 이거 함부로 여러분 목 두두둑 하시잖아요. 진짜 안 좋답니다. 그거 말씀 잘하셨어요. 내 스스로 혼자서 평소에 목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둑 이래 뚜둑하고 이렇게 뚜둑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안 좋아요. 그 동작이 경추 2번을 쉽게 더 틀어지게 만들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경추 2번과 턱의 균형점을 점점 더 벗어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마우스피스 같은 걸 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예. 예. 아까 스러스트 하고. 하고 보면 지금 맞춤형 장치라는 것을 이제부터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이 측정기 입에 물고 있거든요. 물고 있는 상태에서 턱이 경추 입원하고 지금 요 위치에서 지금 균형이 맞춰졌네요라고 놔두게 되면요. 측정지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침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계속 물고 있으면요. 죽겠어요. 종이 쑤셔요. 턱이 자꾸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다시 균형은 틀어지게 되게 돼요. 그래서 측정지를 요 지금 턱의 위치를 그대로 고정시킬 수 있는 유지 장치를 이제부터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럼 저 마우스피스 같은 걸 끼고 이제 평상시 일상생활 하는 겁니까? 지금 바로 정확한 측정지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놓고 만드는 맞춤형 장치가 있고요. 이 장치는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의 턱뼈의 위치와 경추 입원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 뇌에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맞춤형 장치는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지금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과 그 위치를 우리 뇌에 인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지속 시간이 짧아요. 길게 가봤자 10분에서 정말 길어봤자 30분 안에 그 균형점은 다시 틀어지게 돼요. 반드시 틀어진 상태로 집에 가시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표준형 장치라는 것을 물게 돼요. 마우스피스 같은. 이 표준형 장치의 역할은 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턱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때 우리 뇌가 이 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경추 2번을 턱의 위치와 상관없이 균형점으로 계속 유지시키게끔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표준형 장치를 물고 뭐 걷기 운동을 하거나 뭐 목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뭐 설거지 하거나 집안 청소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턱뼈가 고정이 되고 경추 입원이 다시 바른 자세로 돌아올 수 있는 개인 장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경추 입원인데 병원 가기 전에 이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들 갖고 있는 불균형의 정도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생활 수칙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 생활 수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척추를 최대한 바른 위치에서 전체 근육 관절을 움직이는 전신 동작인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걷기 운동. 우리 그러면 걷잖아요. 걸으라고 하잖아요. 걸으라고 하면 또 이렇게 걸어가 또. 휴대폰 버리고 걸으세요. 버리고 걸어. 휴대폰 버리고 걸으세요. 좀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해요. 주변 꽃도 요새 봄이잖아요. 꽃도 보고 그렇게 걸으시면 돼요.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큼 자세 교정이 좋은 게 없네. 경추 입원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두 번째 턱뼈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턱뼈는 대부분이 우리 저작 습관과 관련이 많아요. 한쪽으로 자꾸 음식을 씹고 있고 그러면 턱은 자꾸 그쪽으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들을 오징어, 땅콩 이런 걸 즐겨 씹게 되면요. 턱에 그 힘을 주는 방향이 뒤틀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더 불균형이 잘 생기게 되고요. 껌 자주 씹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양쪽 골고루 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골고루 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턱을 개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하는데. 이거 아시죠? 나 로댕이거든. 이거 하지 마세요. 로댕이 목디스크로 세상 떠났어요. 그래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어디서 그런 그거 너무 해박하신데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이 불균형 상태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면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되고 최대한 고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수면 습관, 특히 베개를 높게 베면 안 돼요. 높은 거 안 최대한 낮은 베개, 가능하면 bes을 때 1cm 정도, 1에서 1.5cm 정도 띄울 수 있는 베개. 1에서 1.5cm요. 뭐 베개 9시 자야 되겠는데. 그 정도면. 어쨌든 1cm, 그 정도 2cm 미만으로. 그리고 절대로 장기간 고정된 자세로 있지 마세요. 그리고 다리 많이 꼬지 마시고요. 다리 꼬는 거 안 좋죠. 안 좋고. 내가 샤론 스톤도 아닌데 왜 계속 다리를 꼽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음식 씹을 때도요. 한쪽으로만 자꾸 씹는다 하면 좌우로 같이 씹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뭐 한쪽에 치아가 내가 없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안 해가지고 한쪽으로밖에 못 씹는다. 그럼 사실 빨리 임플란트를 하세요.
빨리 임플란트를 해서 양쪽으로 같이 씻게끔 하셔야 돼요. 네. 예,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턱에도 무리가 가는 음식들, 네. 딱딱하거나 질기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만하는 게 좋겠죠. 네. 예, 그런 게 너무 좋고 많이 들겠네. 예. 한우만 먹어야 되겠네. 또 치과에 가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지만 무리해서까지 입을 크게 벌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지 말고 너무 아프면 치과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턱을 한씩 푸는 식으로 다시 치료받고 프로가 치료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전부 다 머릿속에 넣으셨죠? 생활 수칙에 넣으셔야지 우리는 밸런스가 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추 2번이 바로 서는 밸런스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추동진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건강큐브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경추를 응원하는 건강 큐!